나라 꼬라지가 정권부터 하는 게 개판 5분 전이니까 지금 지난 3일날 주말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 반미 집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건조 주한미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황령, 그러면서 주한미군 강제 퇴거 명령서 등 이런 이 플래카드나 상징물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요즘 광화문이나 청와대 인근에 효자동 있는데 보암동 이런데 전부 가게들을 내놨대요. 하도 시위대가 광화문부터 이 통인시장 앞에 그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이 시위대들이 설치고 다녀서 시끄럽고 확성기 때문에 일상일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막 이렇게 집회를 해대니까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효자동 주민 200명이 집회 반대한다고 집회를 하고 청와대에 가서 성명까지도 전달해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음에다가 교통차단에다가 각종 지휘대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이제 관광객도 사라지고 사람이 아예 없다. 그래서 장사 못해서 죽을 일이고 시민들은 소음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데도 도로 전부를 막지 않으면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저렇게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또 유엔 사령부를 해체해라 하고 또 문재인은 한술 더 떠서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유엔 사령부는 유지된다. 만약에 종전선언을 먼저 했는데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철회하면 될 거 아니냐. 일국의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북한 위주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기도 전인 지금 현재 이 광화문은 주말마다 반미 구호가 난무하는 이런 한마디로 반미의 해방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환영 김정은 위원장님이라는 정체불명의 플래카드가 도심 한가운데 걸리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1인 시위도 벌어졌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청 외벽에 김정은 사진이 문재인과 이렇게 백두산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웃는 사진이 걸렸어요. 자,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사진이 이렇게 걸려서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환영을 하는 시위대가 난무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정작 북한의 인권에는 완전히 무관심한다는 메시지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11월 3일 광화문 앞에서 있었던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시위 거리 행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후 광화문 주변에는 11월 3일 자주독립선언대회라고 이렇게 열고, 여기에 참석한 국민주권연대 회원들이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친북 종북 조직이지요. 이런 조직이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이라는 상징물을 상여처럼 올려서 어깨에 메고 미국 대사관 앞을 행진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나라 꼬라지가 거의 끝나버린 나라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는가? 자, 김정은이가 서울을 온다? 김정은이가 서울을 왔을 때 이걸 용납을 해서 되는가? 뭐 지금 보수 일각에서 오면 그대로 죽일 수 있다 어쩐다 하는 황당한 헛소리들은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그런 극우적인 맹동주의자들 또한요, 종북만큼 위험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오는데 누가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미국이 왜 죽여요? 오지 말게 해야지요. 절대로 못 오게 해야지요. 여기가 어떤 땅인데 6.25 남침에 대해서 사과하고 현충원에 가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김정은이는 와서 안 되는 겁니다. 일제 징용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라는 사람들이 6.25 때 수백만의 국민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이산가족이 되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배상을 하라고 소송 하나 내는 사람이 없는 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공연히 남의 전쟁에 개입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끼친 중국, 공산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기자들을 만나서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김정은이 조기에 답방하는 것은 틀림없다. 미북 회담과 연결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네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우리 지지율이 다시 떨어져서 올리려면 김정은이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서 김정은이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종전선언 문제도 협의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오게 되면 한미 공조가 완벽하게 균열이 되지요. 자, 그래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그야말로 미북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것이 확정된 뒤에 실천에 옮길 때야 저는 그것도 못마땅합니다만은 억지로라도 연결하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지 않으면 김정은이 한국에 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그 2월 달에 김영철이 평창 올림픽 핑계로 폐막식에 온다고 오자 우리 보수 세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까지 온다. 그러면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할아비가 저지른 모든 도발과 또 지대에서 있었던 모든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현충원을 참배하고 대국민 사과 연설을 하기 전에는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죄하기 전에는 이런 독재자를 한국이 안아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일부 무슨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김정은이가 서울 방문하기 전에 핵에 대해서 진척을 보인다면 보수 사회도 굳이 돌을 던질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핵에 대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취임후에 연설문이나 청와대 브리핑 등에서 총 453건의 언급을 이렇게 연설 같은 부분을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재인이 쓴 용어를 이렇게 뽑아서 빅데이터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어요. 남북 관계가 5,795, 경제는 2,495, 경제 말보다 2배가 훨씬 많은 남북 관계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단어로는 평화가 1,580, 2위가 북한으로 1,453, 3위가 경제인데 1,290, 4위가 한반도로 1,149, 5위가 정상회담으로 814, 6위가 위원장 김정은이를 말하겠죠. 799, 7위가 중국으로 734, 8위가 대화로 688, 그리고 똑같이 공동 8위가 미국으로 688, 9위가 남북으로 686이라는 겁니다. 일자리 정부라 해놓고 서민이라는 말은 44번, 소상공인이란 말은 101번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찬 이야기예요. 트럼프라는 말이 김정숙이란 말하고 좀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조금만 많습니다. 김정숙이란 말이 337건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그야말로 북한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부라 해놓고 취임할 때 빼놓고는 일자리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만 신경 쓰다 보니 지금 이성거이 같이 말을 거듭하는 놈이 나오고 있어요. 야, 이성거이 개인이 무슨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지 마라. 저보고 뭘 모르네 하는데, 아니 뭘 모릅니까? 알지요. 북한은 남쪽을 다룰 때 일부러 거칠게 다루는 놈을 안 치고 김영철이나 이성거이 같이, 이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별로 거칠지 않으니까 썩 폼페이오 상대로 해보려다가 바로 그다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김정은의 뜻이고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김여정이가 협상에 안 나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저거들은 나중에 썩 그냥 자애롭고 아주 그냥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유머도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고, 이 악역은 한마디로 배드캅은 김영철이나 리승거이를 시켜가지고 끝없이 한국을 상대로 그냥 슈스에 대고 염장을 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노리는가 하면 한국이 못 달라들게 아예 밟아놓는 거죠. 이제 한국의 장관, 국방장관이든 서훈 국정원장이든 통일부 조명균이든 강경화 외교부든 누구도 북한에 달라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모든 강요들을 다 밟아버리고, 자, 청와대에 있는 저들 북한에 추종하는 똘마니들이나 그냥 관리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이 이미 친북적인 인물에 청와대가 장악됐다.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장관 정도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친북적인 북한의 똘마니들의 똘마니로 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학대도 버릇이 되면요, 학대를 해줘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남을 상대로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자, 김태년 정책위 의장, 북한의 14선은 이 방문할 때 노무현 재단 따라갔는데, 김태년이한테 리성거이가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그 김태년이가 좀 뚱뚱하지요. 그러니까 김태년이한테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당의 그 핵심 인사한테 막말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성거이가 왜 저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느냐? 저는 이성거이 개인의 난폭한 성격도 있지만은 그런 배경에는 그렇게 하는 거를 김정은이가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아주 우습게 봐버리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은 계급이라도 밟아버리라. 그런데 리성거이는 북한에서 차관급인데 지금 한국의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당의 핵심까지 다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4일 그 행사 때 고려 호텔 만찬에 이해찬 등 민주당 인사들하고 이성거이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측 인사가 이성거이한테 김태년 의장을 소개하자 굶주린 인민을 생각하면 저렇게 배가 나오는 부유한 사람이 예산을 맡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면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은 이걸 술자리에 덕담이라고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다는 겁니다. 한 민주당 인사는 이성거이가 곧이어 자기도 배가 나왔다는 식으로 말해 아무 문제 없이 웃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때 이 사실이 알려져서 끝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본질을 흘리지 마라, 가십거리 만들어내지 마라고 말의 확산에 경계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성거이가 이 군 출신인데 자꾸 이런 발언들을 마다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자, 이성거이는
김영철이 오른팔이지만 출신 배경은 김영철이보다 좋아서 김영철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런 이성거이를 그야말로 이제 대남 이 총책으로 앉혀놓고 이성거이의 활동 영역을 점점 한국에서 공무원이 가도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가도 이성거이가 다 상대하도록 말을 하고, 그래서 이성거이가 계속 한국의 고위층을 상대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도록 일부러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돈 안 갖고 온다라는 김정은의 불만을 이성거이가 지금 대행해서 이 짓거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거이가 이 자기 집구석이 아마 북한의 혁명 그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북한의 차관급밖에 안 되는 군 출신을 조통이라는 희한한 조직에다가 앉혀놓고 한국의 장관, 한국의 정치인, 한국의 재벌 회장 등에게 막말을 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건데, 문 정권은 그야말로 북한이 무서워서, 아니 북한이 너무 좋아서 북한의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냐,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이 조직은 송영길이가 앉아 있다가 지난번에 당대표 출마한다고 그만뒀는데 그 자리에 골드만삭스에도 근무하고 지금 IMF에도 근무했던 국제경제 전문가라는 권구은이라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이 사람이 소문에 들리기는 박근혜 정권 때 통일 대박이라는 그런 글을 써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통일 나눔 펀드 기금 운용위원도 하고 북한 경제 전문가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북한의 이 펀드, 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문가를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앉혀놓고 이제 이자를 통해서 IMF나 미국의 국제적인 어떤 펀드 등을 끌어와서 북한에 투자하도록 해보겠다, 이런 지금 계획까지도 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 때 그 망신을 당하는데 일조했으면 조용히 죽어 살 거지, 이제 또 문 정권에 와서 설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끝이 좋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 해제되는 대로 경협을 본격화하는 대북 투자 플랜을 구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정숙 씨가 16년 만에 대통령 부인 단독 해외 방문으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의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언급이 많이 됐다 해서 의외였는데요. 2002년에 DJ 부인 이희호가 미국 뉴욕 방문한 이후 16년 만이다는 거죠. 근데 인도에 부부간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7월 달에 뭐 하려고 또 가느냐. 그래서 인도 방문 목적이 6일 예정된 김수로 왕, 가야구, 왕비인 허황우가 인도에서 배를 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뭐랄까, 이건 전설이죠. 전설에 기반한 상호 교류를 한다고 이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 참석을 한다는 거. 이런 정도면 그냥 한국 대사가 가서 보통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죠. 자, 묵내 인도 방문 때 인도 총리가 고위급 인사의 착공식 참석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면 기껏하면 강경화 보내거나 이낙연이 보내면 될 일이고, 안 그러면 나서기 좋아하는 임종석이 보내면 될 일이지, 대통령 부인이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 순방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귀국 후 참석
입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방문을 타진했고 한국이 김정숙 씨를 보내겠다. 인도는 그냥 고위층 하나 보내달라 했는데 한국이 김정숙 씨 보내겠다 했고 인도가 흔쾌히 응해서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아니 가겠다라는데 아이 오지 마라. 이렇게 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요. 아이 뭐 귀찮네. 또 뭘 와. 그냥 아무나 하나 보내지 공무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래서 모디 총리와 착공식 전인 오늘 별도로 접견 시간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니아가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을 했고 미셸 오바마가 중국을 이렇게 가고 일본을 간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타고 간 거는 공군 1호기가 아니고 2호기래요. 2호기는 탑승 인원이 40명인 아마 707인가 봐요. 보잉. 항속 거리가 3,700에 불과해 국내용으로 쓰이는데 지난번에 이 백두산 삼지연 공항에 앉을 때 평양 백두산 간에 2호기가 갔다는 거예요. 왜? 삼지연이 활주로가 짧으니까 작은 비행기가 갔다는 겁니다. 참 부부간에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급이네. 영부인준 저런 경우가 있었나. 이효 여사는 그래도 대외 활동이라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그냥 동네 아줌마 아니었냐. 남편이 대통령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나라 꼬라지 세금 너무 쓰네. IMF 이후 실업률 최고인데 16년 만에 영부인 최초 홀로 해외 순방. 뭐든 최초 정권이네. 법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저리고 다니도 되나 세금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 어떤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된다. 어제는 에어쇼까지 대통령도 인정 안 하는 세상에 웬 국무진이냐. 너의 정체는 뭐냐. 참 기가 찹니다. 뭐 있을 때 많이 즐기고 나중에 뒷감당하면 되죠.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즐길 때 즐기자. 뭐라 그러겠습니까? 더 즐기십시오.